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조금 넘은 가장입니다. 그녀를 만난 건 30년도 더 전이 일입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절친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집도 잘 사는 편이었고 그 당시 작게나마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나름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주위에 여자가 많았고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 친구 덕에 여자들과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공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지만 착실하게 기술도 배우고 돈도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외모가 괜찮은 편이었지만 직업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 여자친구가 한동안 없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공장 일을 마치고 그 친구와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여사친이라고 하죠. 그 친구의 친한 여자친구가 자기가 아는 동생이라며 그녀를 데리고 나와서 4명이서 술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긴 생머리의 말투도 여성스러운 게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저는 친구에게 그녀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친구도 오랜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 흔쾌히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주 주말마다 4명이 만나서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 주변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라 제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알 수 있게끔 은근히 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매주 만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랑 둘이서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술이 좀 취하니 미안하다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랑 그녀를 연결해주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그녀와 둘이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그녀를 안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죽도록 미웠지만 그녀도 저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하는 눈치였고 그녀가 원해서 친구에 안긴 거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와 그녀는 그렇게 연애를 하더니 덜컥 아이가 생겨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를 그때까지도 못 잊고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친구의 아이까지 생기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그녀는 저에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했고 저는 그들의 결혼식 사회까지 봐주면서 애써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 후 제가 다니는 공장의 신입 여자 직원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저도 결혼을 해야 할 나이라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생기니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공장에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평생 살기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최대한 절약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준비를 했고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몇 년간은 힘들었지만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늘리면서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사업 수완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집에 돈이 많은 걸로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업이 잘 안 되었고 가세가 기우는 게 보였습니다. 서로 결혼하고 나서도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따로 보거나 부부 동반해서 종종 보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와 그녀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녀 시절에만 해도 곱디곱던 그녀의 얼굴은 조금씩 안 좋아졌고 많이 야위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짝사랑을 하던 그녀를 뺏어간 친구라 밉기는 했지만
그 친구도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친구를 도와주려고 몇 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항상 기회를 날렸고 결국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녀도 결국은 식당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버는 돈을 주식을 해서 말아먹거나 술에 취해 사는 경우가 많았고 그녀가 너무 안쓰러워 가끔씩 생활비 하라며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막장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3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친구는 지금 가끔씩 일용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술 먹고 안 나가는 날도 많고 기껏 나가서 번 돈으로 복권을 사거나 술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참다 너무 힘든 날이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술 좀 사달라는 경우가 많아졌고 저도 그녀가 안쓰러워 아내 몰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소액이라도 건네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따로 만나다 보니 그녀도 저도 정이 들었나 봅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결혼 전 4명이서 술을 먹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제가 듬직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서 관심이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고백을 했으면 받아들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동안 친구에게 연락이 자주 왔고 자주 만나다 보니 정도 쌓였고 솔직히 친구네가 부자이고 그 당시 돈도 많이 버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친구에게 안겼다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친구가 술에 쪄들어 살다 보니 이제는 남자 구실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친구가 알코올 중독이 된 것도 너무 싫고 돈이 없는 것도 너무 싫은데 남자 구실 못하는 게 더 싫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내와의 궁합에 대해서 묻더군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팔팔했습니다. 아내와 궁합도 괜찮아서 이 나이에도 종종 아내를 안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장을 다닐 때는 일이 너무 고되고 먹는 것도 시원찮다 보니 신혼인데도 며칠씩 아내를 안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운동도 하면서 몸에 좋은 것만 먹으니 이 나이가 되어도 체력이 좋습니다. 물론 아내와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도 2주일에 한 번은 아내를 안고 있습니다. 아내도 돈을 많이 주다 보니 배려도 많이 해주고 저에게 많이 안기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취했는지 아내와의 궁합을 사실대로 말하니 그녀는 부럽다는 말을 계속하더군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 때 그녀가 또 술을 먹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집 앞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만나는데 그날은 그녀가 화장과 옷차림에 많이 신경 쓴 걸 느꼈습니다. 게다가 말투도 더 나긋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녀와 술을 먹는데 그녀는 계속 예전 얘기를 꺼내면서 저를 좋아했느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느니 제 아내가 부럽다느니 하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녀와는 보통 1차를 먹고 끝냈는데 그날 그녀는 맥주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조금 술이 더 취하자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그 이후로는 노골적으로 저를 터치하기도 하고 저에게 안기고 싶다는 뉘앙스를 엄청 풍겼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만 어느 남자가 예쁜 여자가 들이대는데 참을 수가 있을까요? 그녀의 대시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짝사랑이었던 그녀를 안게 되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처럼 순수하고 예쁘지는 않지만 그녀를 안으니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60이 다 되어서 주름도 많고 탄력도 많이 잃어서 처진 게 보였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내를 안을 때도 너무나도 기분 좋아 잘 일어서는 편이지만 짝사랑 그녀를 30년 만에 안으니 너무나도 발딱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일어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녀를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땀번벅이 되어서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긴 게 너무나도 좋았다며 감탄을 했습니다. 친구가 술에 쩔어서 잘 일어서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가 친구 품에 안긴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도 가끔씩 남자 품이 그리웠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안기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저와 오랫동안 만났고 게다가 근래에 부쩍 저랑 자주 만나면서 저에게 안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안겨보니 너무나도 좋다며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어 껴안았고 그녀는 한 번 더 자기를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짧은 기간에 두 번째 게임에는 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녀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저의 화려한 서비스에 그녀는 연신 감탄의 소리를 내면서 좋아했고 마지막에는 사시나물 떨듯 부르르르 떨기까지 했습니다. 술을 2차까지 먹고 숙소로 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날은 거기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계속 그녀가 생각났고 그녀를 생각하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에 들려던 아내를 꼬셔서 안았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안으니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를 안는 것도 좋지만 오랜 결혼 생활로 기분은 좋지만 아무래도 익숙함이 너무 진했었는데 그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분으로 아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아내는 오늘 정말 대단했다며 왠지 다른 느낌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오늘 장어라도 먹고 왔냐며 흡족해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오늘 더 예뻐 보여서 그런다며 말을 돌려 얘기했지만 그녀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안으니 저도 너무나도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은 그녀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긴 게 너무 좋았는지 맛이 들려서 저에게 자꾸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조금의 죄책감이 있어서 조금 피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는 그녀가 너무나도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지 모른다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그녀는 쉬도 때도 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아내가 눈치채기 때문에 저도 적당한 핑계를 대가며 가끔씩 그녀를 만나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몇 번 데이트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나서 숙소를 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 그녀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안기고 싶다며 바로 숙소로 향하자고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정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좋다며 그리고 너무나도 잘한다며 칭찬도 입에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자기가 본 영상이 있는데 이런 게 좋았다면서 같이 하자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적극성으로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더 좋은 것도 있었고 그녀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끔씩 아내에게 해주었는데
아내는 그때마다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원래부터도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해주는 아내였지만 그녀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안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좋아하던 자세를 아내에게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이전보다 아내가 저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해주니 저도 아내를 더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효과로 부부의 궁합도 기존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나서 그녀도 안을 수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니 일석이조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숙소비도 부담하는 걸 아껴준다며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친구가 확실히 집을 비우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술 약속이 있는 날이면 기본이 3차까지 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12시까지는 그녀와 그녀의 집에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네가 돈이 없어서 집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집에서 공짜로 그녀를 안을 수 있으니 제가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제가 가는 날이면 깔끔히 세탁한 침구를 준비했습니다. 친구의 공간에서 그녀를 안으니 그것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짝사랑하던 그녀를 가로챈 친구에게 복수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녀를 안을 때 방 안에 있는 친구의 사진을 쳐다보면 친구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친구의 모든 것을 다 쟁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게 좋은지, 더 안기고 싶은 건지 언젠가부터 몸에 좋은 각종 액기스를 한 박스씩 사주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각종 좋은 것들도 먹여주고, 그녀가 준 액기스도 먹으니 몸도, 체력도 날로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대로 두 여자를 안으니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제 얼굴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와 아내를 교대로 안기 시작한 지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두 여자를 안으려면 체력 때문에 혹은 잘 일어나지 않아서 못 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두 여자의 보살핌으로 두 여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안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 여자를 번갈아 안으니 제 체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전혀 눈치 못 채고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고 친구는 아직도 여전히 술에 쩔어서 살고 있고 그녀는 저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푹 빠져 있습니다. 제 운세랑 관상을 보면 역술인들이 다들 말년에 운과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여태까지 사업이랑 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업도 돈도 40대 때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역술인들이 말한 말년에 운과 복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복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저만 바라보고 게다가 30년이 되었는데도 궁합이 좋은 우리 아내 그리고 30년 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30년이 지난 말년이 되어서 30년 전 30대의 감정처럼 서로를 안고 있는 그녀. 두 여자가 저에게는 말년의 운이고 복인 것 같습니다. 아직 60살 초이기 때문에 두 여자를 안는데 그렇게 부담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두 여자를 힘껏 안아줄 생각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의 매력, 그녀는 그녀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마치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을 먹고 싶은 것처럼 아내를 안으면 그녀를 안고 싶고 그녀를 안으면 아내가 안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루는 짜장면, 하루는 짬뽕, 이렇게 하루씩 교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짬짜면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아내와 그녀를 동시에 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녀는 제 부탁이라면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아내에게는 말하면 이혼감이겠죠. 며칠 전에 그녀에게 농담투로 슬쩍 물어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며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아내에게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며 웃더군요. 그 얘기 꺼내면 바로 이혼이고 제가 이혼하고 오면 자기는 좋지만 괜히 그랬다가 쫓겨난다고요. 아마 이번 생에는 짬짜면은 못 먹을 것 같지만 짜장면 한 번, 짬뽕 한 번 먹는 지금과 같은 날이 최대한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으니 부러운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인연 만나셔서 아름다운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비록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짬짜면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